학점은행제, 쉽고 빠르게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실은 마냥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시작해보니 각종 행정 절차부터 시험, 과제, 토론, 혼자서 진행하기엔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많이 실수하시고 또 오해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혼자서 진행하다가 원하는 시기에 학위를 취득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학점은행제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 그리고 오해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후론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보시는 번거로움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점은행제는 학벌이 된다?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취득한 학위는 학벌로서 가치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취득한 학위는 학벌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학벌이란 인류 대학을 나왔는지를 따지는 요소인데요. 학점은행제는 단순히 학위를 빠르게 취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기업이나 혹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벌로서의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스카이 같은 인류 대학을 가려면 열심히 수능 공부해서 높은 결과를 얻어야만 입학할 수 있잖아요. 학점은행제의 경우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학벌적인 요소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학벌을 얻기 위해 학점은행제를 진행한다면 모순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점은행제는 최종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용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격증 응시 자격 충족을 위해서나 편입을 위해서 혹은 대졸자 전형으로 응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말이죠. 대학교랑 병행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학점은행제와 병행할 수 있는지 질문 주십니다. 이것 또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병행해서 하시려는 이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우선 대학과 학점은행제의 경우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이 적용되고 학점은행제의 경우 평생교육법이 적용됩니다. 서로 다른 교육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병행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오해 중에 하나가 현재 다니는 대학에서 부족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수강을 통해 채우시려고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학에서 이수하신 학점은 학점은행제로 가져와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꼭 플래너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꼭 플래너와 진행하지 않으시더라도 학점은행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빠른 시간에 착오 없이 원하는 학위를 취득하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플래너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학점은행제를 진행하다가 많이들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이 바로 행정 절차인데요. 크게는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 학위 신청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학습자 등록을 깜빡하고 못한 상태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되었을 때 나중에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요. 학습자 등록은 꼭 미리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학점 인정 신청을 진행하게 될 때 한 번에 같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정확한 사항을 모르고 진행해서 생기는 불안, 오해 등이 있는데 플래너는 이러한 부분을 학생의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한 시험이나 토론 등 성적 관리가 중요하신 분들은 플래너가 요령을 알려주기 때문에 혼자 했을 때보다 더 수월하게 높은 성적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학점은행제 플래너와 함께 진행해야 될지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문의주세요. 현재 학생분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 후 그에 맞는 맞춤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나 토론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제나 토론 둘 다 강의실 내에 주제 및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같은 경우 과목별로, 교수님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글꼴, 글자 크기, 간격, 분량 기준, 정해진 양식 또는 자유 양식, 기한 등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데요. 특히나 양식과 기간 둘 중 하나라도 틀어지게 된다면 0점 처리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주의사항을 확인하셨다면 그에 맞는 글쓰기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글은 서론, 본론, 결론 크게 세 가닥으로 목차를 잡고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제를 진행할 때 저희는 참고자료를 활용해 작성하게 되는데요. 온라인 국회도서관, RISS, KISS 등의 사이트에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내 과제에 붙여놓는다면 표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투와 내 생각을 가미해서 조금 변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제가 0점 처리될 수 있거든요. 행정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앞서 이야기한 시험이나 과제를 성실히 했는데 행정 처리를 제때 하지 않아서 시간 낭비를 하시거나 원하는 학위를 원하는 때에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행정 처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우선 학습자 등록입니다. 매년 1월, 4월, 7월, 10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진행하게 될 시 수수료 4,000원이 발생합니다. 한 번만 진행하면 되니 꼭 14710 기억하시고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다음은 학점 인정 신청입니다. 학점 인정 신청의 경우 학습자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의를 다 들었다고 저절로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적대 학점입니다.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도 학점은행제로 가져와서 기간과 비용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재적, 자퇴 혹은 졸업을 하셨을 때 이수하셨던 학점을 가져오실 수 있는데요. 전문대학은 최대 80학점, 3년제는 최대 120학점, 재적한 4년제 대학교는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 가능하십니다. 다만 F학점을 받으신 과목이 있으시다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독학사입니다. 독학사는 쉽게 말해 대학 과정에서 보는 검정고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있는데 단계가 올라갈수록 어려워지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단계별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1단계의 경우 과목당 4학점, 최대 20학점까지, 2에서 4단계의 경우 과목당 5학점으로 최대 30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위 신청입니다. 학습자 등록이 완료된 후 학점 인정 신청을 통해 취득한 학점을 합산하여 학위별 총 학점 기준을 충족해야 학위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학사의 경우 140학점, 전문학사의 경우 80학점, 타전공학사는 48학점, 타전공 전문학사는 36학점을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 시기는 전기와 후기로 나뉘게 되는데요. 전기의 경우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후기의 경우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입니다. 이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시면 각각 전기의 경우 2월 말에, 후기의 경우 8월 말에 신청하신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단 유의하실 사항은 학위 신청의 경우 학습자 등록이 된 후 75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습자 등록을 미루다가 원하는 기간에 학위 신청을 하지 못해 학위 취득이 미뤄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꼭 미리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 질문 5가지라는 주제로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다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학점은행제를 혼자서 진행하시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시는 만큼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는 알아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실수를 하시거나 원하는 때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도 빈번히 발생하기도 하고요.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제도 하나하나를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학점은행제도 자체를 이용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도움을 받기도 하는 거죠. 현재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거나 오늘 다룬 내용들 이외에도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아래 고정 링크를 통해 문의 주세요. 지금까지 학점이키의 양희찬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